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수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TVN 한국교통방송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그 김상태의 정보쇼 여기에 나가가지고서 이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 코너에서 다뤘었던 내용이 엊그제 있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 그 발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행사의 제목에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의 제목이 We Robot.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We Robot 하면은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영화 제목 I Robot입니다.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만든 곳은 디즈니입니다. 그런데 이 위 로봇이라는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어디냐? 여기가 LA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워너 브라더스는 지금 DC 코믹스를 밀고 있고 디즈니는 마블을 밀고 있죠. 애매하네. 자, 그런데 아이로봇과 위로봇, 뭔가 떠오르는 것은 이 로봇이 어떠한 새로운 각성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로봇에서는 로봇 하나가 자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로봇에서는 그런 뭐 인격체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신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로봇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의 대명사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주가가 막 너를 뛰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바람직한 이 매니지먼트, 바람직한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어떠한 커뮤니케이터 내지는 미래학자, 이런 느낌으로선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면에서는 경영자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보여주었었던 것도 사실은 위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어저께 이제 로봇이 세 종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로봇은 사이버캡. 이제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두 사람이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뒤에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죠. 그리고 로보밴. 이건 그냥 이름 자체에 로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버스가 될 수도 있고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하는 딜리버리 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미니밴, 미니버스였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인간형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의 진화 버전이 나왔다는 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이버캡이나 로보밴이나 옵티머스, 이 세 가지는 다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고 인간이 명령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떠한 인공지능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계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센서 어레이도 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을 같이 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다도 빼고 레이더도 빼고 그리고 초음파 센서도 없고 카메라만 다니까 사실은 다른 지금 현재 로보택시들에 비해서 가격이 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사이버캡이 가격이 3만 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전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EV3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이거 솔직히 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이 사이버캡 발표 이후 8%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와,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두 가지인데, 이 생산 시기를 일론 머스크가 영상에서 2026년 그러다가 늦어도 2027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약속이 지금도 이미 한 6년 정도 딜레이 됐는데 더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각 정보만 가지고서 완전 자율주행. 게다가 이 차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으니까 레벨 5 자율주행차입니다. 이건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동주행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레벨 3도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모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레벨 5로 갑자기 튈 수 있느냐. 물론 FSD가 요즘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에 하나 실수하는 부분, 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FSD를 달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운전자가 그냥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돼요. 하지만 레벨 5라는 거, 이거는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패닉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이. 근데 이 패닉 버튼을 누르려고 한다면은 그 차 안에서 잘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저는 보면서 이거 참 이 사람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게, 위 로봇이라는 컨셉 안에 저는 이 사이버 캡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그리고 로봇 밴 안에 사람들이 쫙 들어가서 이미 타고 내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옵티머스 로봇들이 이렇게 DJ처럼 뭐 이렇게 댄서처럼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맥주를 서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아무리 인간형으로 생긴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로봇이 일하고 있는 환경은 인간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사이에 로봇이 껴있고, 그리고 바퀴 달린 로봇인 사이버캡과 로봇 밴 안에 사람이 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로봇과 사람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로봇은 인간과 함께 산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그동안 이제 어떤 로봇의 기술적인 발전 가지고서 경쟁을 했던 것보다는 어떠한 이 인간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외연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칼럼같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과 기술, 로봇하고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 이거는 성공했지만, 하지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율주행 이 로봇 택시, 사이버 캡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거기에는 지금 넘기 힘든 자율주행에 대한 인문학적인 인정과 책임 소재, 그리고 레벨 5로 한 번에 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그 시뮬레이션 화면 중에 보면은 그 넓은 주차장들이 다시 어떤 공원 같은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표시된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들이 자동차로서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의 대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주차장이 줄어들고,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로봇택시처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또 자신의 자유를 느끼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도심의 환경을 인간에게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 빼앗겼던 시간을 인간이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성을 만드는 어떤 도구로 전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는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사실 문화적인 혁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주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인간이 할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투자하는 목적은 뻔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자동화되어 가고 지능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고밀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공간도 필요 없이 로봇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정치인들은 그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원래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간보다 생산성이 높은 생산 수단인 자동화 공장과 로봇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로봇과 기술과 인간이 경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도시가 인간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인간이 여유를 되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노동을 하는 시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소비자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자동차 이야기는 전혀 아니니까 나중에 다른 꼭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